예,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암기 코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 거기가 사실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다 외우고 계시죠, 솔직히. 그잖아. 네, 맞습니다. 외우고 계시죠, 그지? 같이 한번 보시는겨. 네. 자, 그럼 맨 앞에서부터 목적, 제1조, 법제적인 목적인데, 나와주면 감사 땡큐,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성상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그래서 목적하게 되면 정한다, 전문성 높인다, 업을 건전 육성한다,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 정전, 업건요, 정전, 업제. 자, 남쪽은 정전이 없어. 북쪽은 정전도 있고 핵폭탄도 있고, 남쪽은 정전도 없고 핵폭탄도 없어. 이거 목적은 정전, 있건요, 없건요, 없건요. 정전, 업제. 이게 있지 그럼 틀려요. 업제, 정전, 업제. 자, 시험 나오면 전문성 자리에 공정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XX. 네. 전문성, 정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X 중개, 업이요. 정전, 업제.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봄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정책 심의위원회. 이 정책 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기본 정책. 그렇지, 정책을. 똑똑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가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여기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네 가지 정책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손자 보육 정책. 자, 손자를 어떻게 잘 보육을 할까? 이것을 기본 정책 여기에 관련되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라는 것. 손자 보육 정책, 손녀 보육이 아니라 손자 보육. 손녀밖에 없으면 필요 없는 거고 손자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필수 기한이 아니라 임의기간 둘 수 있다. 손자 보육을 어떻게 하냐?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사고 대비해서 보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보험금을 개인업자 1억 이상 보험 들자, 법인 사업자 2억 이상 보험 들자. 보험금을 올리자 낮추자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자, 자격 취득 원래 시험을 2번 보자 3번 보자 보지 말자 여기서 결정하고 복비를 올려주자 낮추자 여기서 결정하고 중개를 어떻게 잘 육성을 할 거냐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손자 보육 정책. 자, 시험 나온 거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에 인가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다. X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것이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정책, 손자 보육 정책 외우시게 될 거고요. 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는데 국토부 소속이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제1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한 명을 포함해서 다 모여요. 어디에 모인다? 7, 11 편의점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오케이. 손자 보육 정책을 위해서 7, 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요. 의결이 떨어지면 해당 관청은 여기에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자격시험에 관해서 원래 시험 2번 보자 라고 의결을 했어.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될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여기에 따른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표준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얘기하냐? 뭐 그런 표준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하는 위원이 있어요. 위원. 찬성 반대. 그 위원하고 안건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안건의 당사자.
네? 안건 올린 이 안건에 당사자 심의주세요 올려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해서 7, 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7일 전까지 7데이즈고 7일 전까지다 통제해서 모아요. 자, 모아가지고 재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요. 그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데 의결하는 요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자하고 서로 같은 한 통속이다. 그러면 공정한 의결이 안 돼. 네. 아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데 담당 판사님이 아빠야, 친아빠, 친아버지, 친족 관계면 공정한 재판이 안 돼. 그러면 그 아빠는 아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척된다. 형사 소송법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척 사유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결을 못하는 위원이 있는데 누구냐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또 위원이 안건 당사자하고 친족 관계일 때, 위원이 당의 안건에 대해서 점은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을 이미 자기가 했을 때, 연구 용역 점은 진술 자문조사를 이미 자기가 했다면 이 위원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정한 의결이 안 돼요. 자, 네 번째,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립 관계일 때, 자고를 했을 때도 의결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나 이었을 때 친족인 경우도 제척되고 친족이 어떤 경우도 제척되고 대리인일 때도 제척되고 대리인이 어떤 경우도 제척된다는 걸 그거 하나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친연대 네 가지 사유는 위원은 의결을 못하는 제척 사유. 당친연대 당친과 서로 연대가 되어 있어요. 당친과 사이에 서로 연대가 되어 있어요. 공정의결이 안 돼요. 뭐가 된다? 제척돼요. 제척되면 위원 스스로는 의결해서 회피를 해야 되고 안건 당사자는 이 사람 빼주세요. 기피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친연대, 당친고대라고 하면 안 돼요. 당친연대. 자, 등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등록의 요건. 자결사실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걸. 네,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어떤 조건 갖춘다? 자결사실 네 가지 조건 갖추리죠. 첫 번째가 자격증 있어야 되고, 둘째가 결사유, 미성년자 같은 결사유는 없어야 되고, 셋째가 중개 사무소 있어야 되겠죠. 노점상은 안 되죠. 실무교육 받는데 몇 년 내에 받는다? 1년 내에 자결했다는 사실. 일반인이 자결하고 새롭게 전문가로 태어났다는 자결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 자결 사실. 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장수돌침대 별 5개. 100% 반드시. 목자 대임사. 목자님이 크게 임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 대임사 조금 그렇긴 한데 민법에 이제 목사 임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민법에 목사 임신이 있다 없다? 있다. 법률행위 해석 목적대로 사실은 간섭대로 임의규정대로 신의칙에 따라 법률행위 해석할 때는 목사 임신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법은 더 중요하니까 목자 이미 크게 임신한 사실이 된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제가 목적이 그렇죠. 목적이 몇 조?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얘기하는 목적. 시험 꼭 나오는 거예요. 14조도 그 밑에 14조 중 관사, 기분, 경비학 이게 시험 100%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본금 밑은 얼마? 5천 이상의 상법상의 영리 회사거나 조합법상 영리 목적의 조합이 돼요. 자, 회사의 종류는 불문. 주식, 유한회사, 합작, 한 명, 유한책임 관계없어요. 회사 종류 불문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 봉사 목적을 제외하고, 영리조합이나 영리회사로서 자본금은 5천 이상. 자, 그럼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사장님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빼고도
경영진들 중에서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자, 또 2번 경영진들 전원이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전원이 무슨 교육 다 받는다? 실무 교육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2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 경영진이 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럼 요 경영진들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교육은 무슨 교육 받아요? 다른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직무교육 받는다. OX. X가 돼요. 경영진은 100%가 다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 교육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무소 있어야 되겠죠? 노점상은 안 되니까요. 가건물은 등록할 수가 없고, 신축 건물로서 중공검사 사회승인 받은 건물은 등록할 수가 있고. 자, 목자, 대임사. 자, 목적이 14조. 물적 요소로서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다음 인적 요소로서 대표자 있어야 되고, 임원도 있어야 돼, 경영진들.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자격증이 되고,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이 돼요. 경영진들 전원이 전문교육,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고, 결사가 없어야 되고, 또 물적 요소로서 자본금도 있어야 되지만 사무소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 그죠? 물적 요소로서 자본금과 사무소, 인적 요소, 대표자고 임원,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직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 중개사이어야 한다. X. X가 되죠. 네, 나이스. 네, 직원에 대한 요건은 필요 없어요. 나이스. 됐어요. 시험에 100%.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 이것도 100% 반드시 나옵니다. 14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인데 14조 중 스님의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점점 가볍게 좋아진다. 스님의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요. 스님은 그냥 얼굴이 그냥 훤해. 그래서 그죠. 스님의 관상 얼굴 보면 기분이 훤하니까 경경 우중충이 아니라 가벼운 경경 좋아진다. 중 관상 기분 경경. 자, 중경. 자, 중개업에다가 중개업은 본업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부업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데 관, 임대 관리 등 관리대, 건물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 임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임대 사업을 한다. 이것을 관리 대신해 주는 거. 대행, 임대 관리 등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용 개발 거래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해줄 수 있고, 직접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X. 개발한다는 것을 뭐 한다? 컨설팅만 해주는 상담. 자, 기타 중개업에 보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전한 업무인데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대통령령을 보면 중개업에 보수되는 각종 용역 중개했더니 이사가 들어오고 이사가 나가. 중개했더니 도배해서 들어온대. 그럼 이러한 업체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역 업체를 뭐 할 수 있대요? 알선, 그렇지. 알선 소개할 수 있대. 알선 소개. 용역업의 알선 소개. 기타 중개 부재는 용역의 알선 소개. 자, 분양대 작년에도 또 나왔지 당연히. 토지 택지 분양대행이 아니라 14조는 주택 건물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깔린 토지 택지 분양대행은 안 돼요. 14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잘라 파는 것은 기획부동산 쪽과 가까우니까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고 눈으로 보이는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대행할 수 있다는 것.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을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인데 창업 기법 정보 제공 X. 자, 마지막 경매, 공매, 알선 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입찰을 배려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이렇게 나왔어요. 동산. 아닙니다.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알선 대리를 하는데
동산이라고 X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신 분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대학 교수님들도 또라이들도 많다. 부동산. 자, 이 좀 심했어요, 사실은. 그지? 동산. 얼핏 보면 부자가 빠져서 오타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설마 동산이라고 하려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죠? 어쨌거나 14조는 반드시 나오는데 나왔을 때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임대업을 할 수 있다. X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이용 개발업을 할 수 있다. X 개발에 관한 상담. 그렇죠? 용역을 할 수 있다. X 용역에 대한 알선 소개.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X. 그렇죠? 뭐다? 축, 퇴사하고 상가 건물연. 공인의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려요. 누구 대상? 개업 사장님들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부동산, 권리금 수치가 알선과 입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중간상 기본 경영 시험은 100%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부칙 계곡이 나오죠. 부칙 계곡, 복덕방 할아버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할 수 있는데 부칙에서 경사지 3개만 할 수가 있대요. 경사났지요. 경사났지요. 자격증 없던 시절에 태어나셔서 자격증 없어도 돈 많이 버셨어요. 경사났지요. 그래서 부칙에서 3가지 제한합니다. 경매, 공매, 알선대리 할 수가 없대. 사무소 명칭에 빽깔나는 공인사무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대. 업무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관할의 제한을 받더래요. 오케이. 그래서 경사지 3가지 제한이 있어요. 자, 이걸 반대해서 하면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제한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부칙 계공은 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안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OX. 자, 특광도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OX. XX.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전을 못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어요. 옮기면 또 그 지역에 특광도 물건만 중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3가지 말고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다는 거. 자, 그럼 부칙 계공도 소공인을 고용할 수 있다. OX.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3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 경사났지요. 경사났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간판을 어떨 때 철갑니다. 간판. 며칠 내에 철간다. 지체 없이 철거는 지체 없이. 어떨 때 간판 띄어서 패대기 10페리 간판 띄어서 패대기 10페리 등록이 취소 죽어버렸다. 폐업 자살해버렸어. 안모습 이전 도망가버렸어. 기존 건물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에는 간판을 지체 없이 패대기 10페리. 자, 그럼 시험 문제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영업 정지 중에도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X, 그렇지, X. 아이고, X. 뭐, 글자 써져 있어요. 머리에 이마에 써져 있어요. 합격.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는 간판 철거한다. X. 자, 휴업 기간 중에도 간판 철거한다. X. 완전히 폐업해버려야 돼. 등록 취소, 죽어. 폐업, 죽어. 네. 이전했을 때 10일 내에 간판 철거한 거 X. 간판 철거는 뭐다? 지체 없이 철거하는. 10일 내에 뭐 한다? 이전 신고. 이전 신고가 며칠이다? 10일. 자, 어쨌든 간판 띄어서 패배기 10회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요 광고할 때 광고물에도 광고 실명제 이름을 쓰세요. 광고 실명제. 어떤 이름을 쓰세요? 본인. 그쵸. 소연 이름 쓰세요. 소연 성명 등록번호까지. 소연 성명 등록번호. 두 분만 얘기하면 이게 딱 붙어버려요. 소연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지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연, 성명, 등록번호. 자, 소공의 이름을 굳이 쓸 의무는 없고요. 보존 이름은 보존 이름은 광고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존 이름으로 광고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자, 소공의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없어요. 네. 근데 개공의 사장님의 이름은 꼭 써야 써야 돼요, 광고물에. 근데 보존 이름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O, 요거는 세모, 요거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소연, 성명, 등록번호. 자, 넘겨 보실까요? 자, 넘겨 보시면 사무소 비룸박에 거는 거, 벽에 거는 거, 뭘 거래요? 등짝 부쇼, 등짝 부쇼. 내 등 뒤에 다 붙여놨어요. 등짝 부쇼, 등짝 부쇼. 손님이 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May I help you? 올달에 뭘 도와드릴까? 그지? 올달 뭘 도와드릴까요? 내 등 뒤에 다 붙여놨어요. 등짝 부쇼, 등짝 부쇼. 나 무등록 안 해요. 나 등록했거든요. 내 등 뒤에 다 붙여놨어. 나 무자기 안 해요. 자격증 거라. 나 무보험 안 해요. 보험 다 들을 거. 나 복비는 여기까지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등짝 부쇼, 등짝 부쇼. 다 벽에다가 겁니다. 자, 시험 나올 때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도 벽에 걸어야 된다고 했어? X. 자, 소공의 자격증 벽에 걸어야 된다고 했어? O. 그렇죠. 소공 자격증도 벽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소공 자격증 벽에 걸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이제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이나 신고 확인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받은 신고 확인서 벽에 걸고, 벽에 걸은 것은 다 원본을 걸어요, 사본 걸어요? 다 원본입니다. 원본을 벽에다 건다. 등짝 보쇼, 다 붙여놨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까요? 등짝 보쇼 밑에 이사 왔는 띠용. 자, 이사 왔는 띠용. 기억 나십니다. 이사 왔는 띠용, 이거 뭐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그래서 사무소 이전하면 10일 내에 이전 후 관청에다 이전 신고할 때 강서구 있는 사무소를 강동구로 옮겼다. 여기다 신고하죠. 네. 구비소리 뭐 들어갑니다? 이사등. 이사 왔는 띠용 들어가요. 이사 왔는 띠용. 이사 왔는 띠용. 서구에서 동구로 이사 왔는 띠용.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요 건물 얻었다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대장이 없는 신축이면 대장 지원사나 붙이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사무소 꽂으면서, 그 다음에 기존의 등록증, 강서구 등록증을 강동구에 쓸 수가 없으니까 강서구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강동구 등록증으로 새롭게 재발급해야 돼요. 옛날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 재발급 받아서 벽에 걸고 일을 하는데, 같은 강서구 안에서 이전했을 때에는 기존 등록증 종이를 들어가서 반납하고 재발급 받으면 종이값, 수수료,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요 돈 내기 싫으라 그러면 들고 와서 주소만 바꿔주세요. 주소 변경 고부해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수료, 종이값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 구비수료 이사 왔는 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송부되는 서류. 요 기억나실 거예요? 송부되는 서류. 자, 그렇죠. 오, 잔덩어리 똥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똥똥 하나, 한 덩어리 똥들이 건너가는데, 똥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나오고 있는 거 다 잘라서 다 보내줘,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에 위협행위하고 나쁜 일 하고 이전 후 반칙으로 도망갔지. 그럼 서류가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가니까 진행 중이다 하는 거요. 처벌 중에 있다. 이 서류도 따라가요. 그쪽 가서 두드려 맞는다 안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그래서 나쁜 일 하고 도망가면 이전 후 관청에서 무엇을 한다? 행정 처분, 처벌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요. 왜? 서류가 따라가니까. 어떤 서류? 한 덩어리에 똥들이 건너간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사무소 설치 요건. 분사무소 설치 요건.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이 분사무소. 자, 법인일 때 이제 지점을 줄 수 있는데, 지점을 설치할 때 요건 4가지. 책 보시죠. 책임자야? 책이나 보시죠. 4가지. 책 보시죠. 4가지. 자, 책임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오케이, 나이스. 결정사유는 없애야 될 것이고, 그죠? 미성년자는 아니어야 될 겁니다. 자, 특수법인 지역농협인데, 지역농협의 지점장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어요. 특수법인에게는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지점에서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1억 원 이상을 보증을 추가라는 말은 주사무소 본점이 이미 얼마 이상의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 2억 이상 들어가 있어요, 본점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억 원 이상을 더 추가해라. 그럼 지점 하나 두면 이 전체 법인의 업무 보증은 3억 이상을 바꿔줘야 돼. 1억 이상 추가 설정. 자, 그 다음에 시도가 아니라 시군 구별로 지점은 하나만 둘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요. 본점이 있는 시군구에는 지점이 설치될 수가 없어요. 본점이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 안에는 지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 시험 반드시 무조건 나와요. 자, 넘어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이전에도 신고하죠?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할까요? 이전 전 완청, 이전 후 완청, 어디다 할까요? 이전 후 완청. 분사무할 때 아, 모든 신고 전부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죠. 시험 문제 100%. 오케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등록하죠.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등록하죠.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주사무소 등록하죠.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사무소 등록하죠. 아, 이거 재밌어. 자, 그래서 분사무소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시군 구청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구비서류 이사 왔는 띠용 등록증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신고 필증. 같은 말로 신고 확인서. 예전에는 필증이라고 했는데 필증이란 말이 어렵다 해가지고 신고 확인서라고 지금 뭐 이름은 바뀌어졌는데 너무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필증 하셔도 되고 확인서 하셔도 되고. 자, 이사하신 신발 신고 이사 왔어요. 신발 신고 이사 왔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아주 지세이 뭐예요? 인장. 자,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료 도장. 개인의 도장은 어떤 도장? 가죽 도장. 그래서 가죽으로 치세요. 도장은 찍는 게 아니라 치는 거예요.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을 얘기하는데 도장에 실명이 있어야 돼요. 실명. 이 도장에 실명 딱 실명. 이렇게 실명. 아, 이렇게도 나오네. 실명. 실명. 안 그리기 안 된다 했어요. 김봉남 이렇게 실명이 나타나고 가로셀 크기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그래서 가죽 치세. 가죽으로 치세요. 도장은 치는데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가죽 치세. 시험에 10m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죽 10세 하면 틀려요. 가죽 10세가 아니라 가죽 치세. 자, 도장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변경. 도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꿨습니다. 변경으로도 며칠 해? 7일. 7일. 도장은 치는 거. 자, 꽃 쳐요. 가죽 치세.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그 밑에요.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자, 전속일 때 정보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며칠 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 치세요. 7일. 공갈 치지 말고 공개 치는데, 자, 이거를 요 통으로 싹 다 외우면 좋긴 좋은데, 이걸 통으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글자 정도는, 그죠? 봐주시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억이 나신단 말이에요. 시험 나오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요. 기권 공법 하십니다. 공법을 기권 포기를 해버려요. 공법 기권 포기하면 시험 며칠 남았다? 아직 수백일 남았어. 수백일 동안 공법을 2차에서 공법을
기껏 포기,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은 수백 일이 남았는데 얼마나 공부할 거 없으니까 좋겠어요. 그런데 공법이 과락 나오면 된다. 거짓골을 못 내네. 그래서 공법을 기껏 하시면 수백 일 동안 좋기는 좋은데 과락 나오면 거짓된다. 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공개하는 거예요. 전속, 나한테 전조권을 줬어요. 신문 광고 때리거나 인터넷에다가 올리거나 7일 내에 공개하는데 어떤 물건이다. 현대화부터 백일동 비록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 문제. 개인정보,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공법상 용도 지역 같은 이용제한 그러지. 그러니까 시험상 대표명법의 1조 소문지 나타 환경 조건, 주변에 도로가 있다 등의 입지 조건 같은 거 다 공개하고, 다음에 예정 금액, 거래 예정가, 다음에 공시지가인데 임대차일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임대차 물건은 광고를 보는 임차인 쪽에서 공시지가를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시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나는 중요한 것만 딱 두 개만 볼래요. 그러면 별표 친 거예요.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임대차 물건일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시고, 저는 괜찮아요 하시면 요요 통으로 다 주중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X O. 임대차 물건일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이렇게도 나오지만 전속에서 공개할 때 그죠? 환경 조건도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단독 지문으로 떠버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환경 조건 공개사항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치? 수백 1조 소음 진도 이런 걸 공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반복해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개시에 설명할 사항이 나올 겁니다. 자, 중개할 때 자, 취득 의뢰인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때 취득 의뢰인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자, 설명할 거 기권 공법하시면 시험 남은 기간 며칠? 수백 일 동안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공법을 기권 포기하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 일 동안 공부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공법이 과락 나오면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아까 전속에서 공개할 상황이에요. 전속에서 그 위에 그죠? 그 앞페이지인가요? 그 앞페이지에서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이 자,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거지된다. 거지되면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이 되고, 자, 기권 공법할 수백일 동안 좋게 써요 하게 되면 중개시 설명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디가 박PD 어디가 하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가 시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그렇게 나오면 취득 조세 여기 있다. 자, 제자재판도 좀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름 갖다 놓고 북한에게 놓고 어디 가는겨? 자 조세 취득 조세 나와라. 자, 취득 조세 시험 진짜 이렇게 나오면 취득 조세는 중개시의 취득에게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되죠. 취득 조세니까 취득세는 취득의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전속에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에 들어간다고 X. 그래서 좋겠어요. 여기에서 취득조세하고 중개보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취득조세하고 보수는 중개시 설명사에 들어가죠. 그 앞페이지에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에 여기에 기권공부 수별 동안 공송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거지가 된다 말이에요. 거지. 여기에 취득조세가 있다 없다? 없어. 중개보수도 있다 없다? 없어. 취득세하고 복비, 중개보수 두 개는 어디에만 나온다? 아까 중개시 설명상 여기만 나와요.
여기에만 취득, 조세하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나온 거야. 네. 나이스.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식이니까 글자 정도는 우리가 봐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 시험 문제 몇 프로? 100% 반드시 나와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산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다 외웠어요. 잘하셨어요. 브라보. 인물 물건 그게 적용이. 자, 계약서 누가 쓴다? 계약서 권사무라고 있죠? 네. 권사무. 잘 넣으셨네. 권사무. 그렇죠? 문도 두 개고 코 하나고 안에 귀를 따서 권사하고 태어났을 때 동네 잔치 때 우리 동네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논산 피바다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권상우가 논산 조교 출신인데 논산 피바다 별명이 논산 피바다.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권상우 뜹니다. 논산 피바다 진짜요? 네, 혀가 짧아가지고 논산 조교 군생활 조교 출신인데 조교할 때 혀가 짧으니까 어떠 앞으로 뛴 포복 500m 뒤로 뛴 포복 600m 그래서 혀 짧은 애가 자꾸 애들은 뭐 너무 힘들게 하니까 별명이 논산 피바다. 권상우 조교 뜨면 논산 연병장이 그냥 피로 흥건하게 물들어 있다는 그 전설이 내려와요. 논산 피바다. 자, 논산 피바다. 권상우 떴을 때 권상우 태어났을 때 동네 잔치 때 우리 동네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군대 가서 뭐가 되었다?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자, 그러면 이는 뭐다? 인적사항. 자, 매매계약서를 써요. 누가 사고 팔았느냐 꼭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아파트. 물건의 인도일시 넘겨주는 날짜 꼭 써야 돼요. 이전되는 권리 시험 계속 나와요. 권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전세권이 설정되는지 전세권을 인수를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꼭 기재를 하고 예정가가 아니라 이제 거래가를 적는 거예요. 거래가 얼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적고 다음 계약 날짜 꼭 적어야 되고 조건이나 계약 있을 때 조건 계약도 적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특기 시험 잘 나와요. 설명서 준 날짜를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그 다음에 기타 특약이 있으면 특약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취득, 조세도 계약서에 기재한다. OX, X, 조세는 아까 설명사항인데 거래 계약서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중개 보수, 복비도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OX, X 여기 복비 없어. 시험 다 나온 거. 그 다음에 공법, 이거 많이 틀려주거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기재도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OX, X, 공법, 이거 다 앞 페이지에서 했던 기권 공법 하시면 수별일도 조커서요. 중개시 설명사항이에요. 이거는 다 설명사항. 설명사항을 어디다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 기재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설명해야 될 그 설명사항하고 그죠? 중개 설명사항하고 그 앞 페이지에서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 요거 전속시 공개할 거 중개시 설명할 거 그래 계약서 기재할 거 요거 구별해서 반드시 방송에서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게 아니라 아이고 쉬워라. 많이 잘못 나왔어요. 아이고 쉬워라. 이거 간단히 구별해서 정확하게 반복하시면 돼요. 아이고 쉬워라. 이렇게. 계약서. 자, 그 다음에 에스크로 제도. H에 들어갑니다. 자, H도 H명의자.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H명의자. 에스크로 제도가 시험에 나오면 주로 정답 처리가 예치, 명의자가 정답 처리돼요. 누구 이름으로 돈을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놓지 않은 것인데 누구 이름 맡겨놔요? 주건채, 그죠? 보신정목. 주건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자, 기본 개념은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가 됐는데 매수 쪽에서 돈 다 주고 등기를 나중에 받아. 돈을 줬는데 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지 말고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즉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을 안전한 곳에 맡겨놓는 거 예치. 돈을 맡겨놨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딱 맡겨놔. 그리고 등기가 넘어가고 확인되면 예치된 돈을 메이더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지 말고 안전한 곳에 맡겨놓는 거예요.
자, 맡겨놓을 때 도둑놈 이름으로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맡겨놓는데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은 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모여도 살리는 것을 전공하는 자, 중개업자, 개업공인, 중개사 이름으로 맡겨도 되고, 그다음 은행, 다음에 최신관서 이름으로 보험회사, 신탁업자, 그다음 에스크로우, 요거 에스크로우 예치를 에스크로우를 합니다. 미국에서 에스크로우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회사, 그다음에 공제 사업을 하는 자, 42조 협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안전한 곳에다 돈을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 거죠.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예치 기관에 예치하는데 명의자가 시험에서 주로 정납체가 되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중은채 보신정업. 자, 예전 시험 문제에 매도인 매수인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OX. X. 매도 매수인은 예치 명의자가 안 되고요. 제3자 이름으로 제3의 곳에다가 예치하는 거예요. 자, 또 시험 나온 거. 법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OX. X. 법원은 이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맡기느냐? 예치 명의자. 이름 빌려주는 명의자. 착한 사람 이름으로 맡겨놓는데 그 착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럼 어디다 맡겨놓느냐? 이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다가 공탁에서 맡겨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치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다가 등자 때문에 이게 정답처리는 잘 못돼. 등자 때문에. 그래서 해석상 이제 이런 데도 뭐 안전한 곳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시면 금지행위가 나옵니다. 금지행위 33조 1항하고 그 다음 페이지 2항이 나오는데 이 시험지 100%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금지행위 33조 1항 거금 맺힌 정식상 푸시야. 자, 그래서 요 33조 1항 요것은 개공 등 쉽게 해서 중개 사무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개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개공 등 개공소 보존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 페이지는 누구든지, 이 항은 누구든지, 마을 주민들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항. 그래서 1항은 사무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2항은 마을 주민들도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일단 개념이 그렇고요. 33조 1항. 자, 사무소에서 계신 분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투기에서 번 돈, 거금 따발을 이제 맺혀서 던져버려. 거금 따발, 현금 따발, 투기에서 번 돈이니까 이제 확 맺혀 던져버려. 현금 따발 던져. 왜? 이제 정직하게 사는 시장. 투기하지 말고 시장. 그러니까 거금 맺혀 던져버려. 그건 매쳐 던져버려. 투기해서 번 돈이니까 이제 정직하게 쓰는 시작. 투기하지 말고 시작. 오케이. 자, 그건 뭐다? 거짓행위. 사기치지 마시고. 두 번째가 초과 금품수수. 법정 한도 초과해서 보비 받지 마시고. 세 번째가 매매. 중개대상물을 사고 팔고 자기 이름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면 투기할 거니까 결국 투기가 될 거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다음 7.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불악하고 알면서 협력 친구하지 마시고 불법 불악하가 3년 3천으로 처벌될 때 나쁜 친구 처벌될 때 알고도 협력한 이 개공 등은 어디로 처벌된다? 1년 1천으로 가요. 그래서 거금 매쳐라 1년 1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3년 3천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거금 매쳐라 1년 1천. 자, 그래서 금지 증서 거래가 금지된 증서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을 사고 팔고 하거나 매매업을 하거나 중개했다. 이거 처벌돼요. 3년 3천. 자, 그다음 직접 거래상방들이 중개 의뢰인과 직거래하지 마시고 어린 양과 직거래해버리면 어린 양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직거래가 되면 전문가가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더라. 그래서 계약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하고 직거래 하지 마는데, 직거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뢰인의 대리인도 어린 양이고, 의뢰인의 위임받은 수임인도 어린 양이라. 그쪽에 대리인하고 직거래해도 의뢰인과 직거래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걔의 대리인하고도 계약하지 말고, 걔의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직거래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쌍방으로부터 대리권 받으면 안 돼요. 매도인한테도 대리권을 받고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받아버리면 혼자 계약서를 지 맘대로 써버려요. 그래서 양쪽 다 대리권 받아서 계약서 쓰는 거 이거 하지 마시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꼬드기고 도와주지 마시라. 투기 조장, 전매 차익을 불문하고 미등기 전매 이런 것들은 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고, 판례가면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한 것은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했는데 돈 다 잃었다. 포카 쳤는데 돈 다 잃었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도박죄로 처벌이 됩니다. 돈 잃고 깜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될 거 돈이라도 따야 돼. 어쨌든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한 거니까 그걸 도와준 중개업자 개공은 투기 조장으로 처벌되는 거고. 자, 시세 조장 뭐냐면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시세가 있는데 가짜로 이제 20억에 거래된 것처럼 막 허위 신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 사람들이 20억에 거래됐나 보다 거래가 되면 또 가서 허위 해계 신고하고 막 이런 거예요. 시세를 끌어올리는 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3년 3차. 자, 불법으로 단체를 결성한다. 카르텔. 그래서 우리끼리 담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우리 5명이서 우리 동네 다 담합을 해서 404호 물건 팔아주지 말자. 우리 외에는 공동 중개하지도 말자.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끼리 담합하는 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어디로 간다? 3년 3차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물어보거든요. 조금만 해볼게요. 자, 매매업은 금지행위죠. 그죠? 그러면 임대업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X. X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는데 겸업보수도 한도가 있다고 X. X. 겸업보수는 제한이 없어요. 중요사항만큼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가격은 중요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몰랐던 경우는 처벌되지가 않아요. 불법 불합하고 알고 협력해야지 처벌되는데 협력을 했는데 몰랐던 경우는 처벌되지가 않는 것이고, 청약통장 거래가 금지증서 매매업 중개는 처벌되는데 청약통장 말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그 분양권은 뭐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동호수가 있는 것은 거래가 되는 거고 동호수가 없는 것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자, 의뢰인하고 직거래가 안 된다 했으니까 간접거래. 그러니까 다른 중개업자, 다른 계공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어.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를 했어. 이건 직거래가 아니라 간접거래죠. 중개를 통한 간접거래는 처벌되지가 않는다. 오케이. 이런 것.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니까 허용이 된다. 한쪽만 대리권 받아서 일방만 대리하는 상관이 없어. 양쪽 다 대리권 받아서 혼자 결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사한 표현들이 시험에서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지에 해당 여부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맺혀라. 정직하게 살아라. 쌍투기하지 말고 싶게 이렇게 정확하게 분폭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33조 2항인데요. 이게 누구든지 포인트가 뭐다? 이거는 누구든지 마을 주민들도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 턱턱턱 꽝꽝 턱턱턱 꽝꽝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1단지 주민들이요, 마을 주민들이 반상회를 해요. 반상회를 합니다.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는데,
일단 앞에 특정 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거 너무 싸게 팔아주니까 이 부동산에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 부동산은 비싸게 팔아주니까 여기다 몰아주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특정 가격 10억 밑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담합하는. 마을 주민들의 담합행위가 돼요. 개봉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 거짓 광고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을 마을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그렇죠? 마을 주민들이 가격을 막 끌어올려요. 특정 가격 싸게 팔아주는데 물건 내놓지 말고 비싸게 팔아주는데 물건 몰아주고 그 다음에 10억 밑으로 물건 내놓지 말고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 유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담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했다가 어디에 처벌된다? 3년 3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다 들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야, 이거 숫자 정리할 때 봤던 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개공들끼리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쭉쭉 가네. 이 얼마 쌈빵하냐? 5, 2, 쌈빵하다. 이것을 요건을 갖췄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개공끼리 컴퓨터 통신을 쭉쭉 합니다. 오이 쌈빵. 유물전이가 발창기. 자, 옆에 설립할 때 이것도 우리가 숫자 정리할 때 봤던 거지. 그죠? 맞습니다. 자, 오케이. 네, 발창인기다. 발창인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발기 몇 명, 3명 이상. 정관 작성, 주체, 협회 설립 주체, 창립총회 부부동반 600명, 서울에서 100명 이상 오셔야 돼요. 나머지 광시들 각각 20명 이상. 1, 2, 하나, 둘씩 오셔야 돼요. 발기인 세 글자, 300명 이상. 여기에서 정관 작성, 이상한 말 나와요. 발정 300명 이상. 부부 동반 600명. 1, 2, 차차차. 창립총회는 깜짝 놀랐네. 자,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에서 각각 20명 이상. 1, 2, 차차차. 창립총회 타타타. 1, 2, 차차차. 부부 동반 600명. 왜 안 끝나지 이거? 자,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고요. 협회는 법인이니까 법인은 뭐 해야 된다? 설립에 등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등기하는 거 설립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거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다 했죠? 다 했다. 주부회. 오케이. 자, 협회 조직. 협회 조직은 뭐 있어요? 주부회가 있습니다. 주사무소 본부예요. 본부는 반드시 둬야 되는데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예전 시험 문제에 협회 조직의 본부는 서울에다가만 둬야 된다. XX.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밑에 하위 조직, 하부 조직에 지부하고 지회 둘 수 있는 거예요. 지부는 광역자치급, 특광, 도급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두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 시군 9급에다 둘 수 있는 것은 지회. 두었다면 지금부터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큰 게 주, 그 다음에 큰 게 부, 그 밑에 회, 아파트 주부회, 부녀회, 주부회. 오케이. 자, 시도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OX, X. 시군구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X. 주부회. 오케이. 자, 마지막 그 밑에 가시면 포상금 제도. 자, 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어요. 부양, 무양 이렇게 돼 있고 받으신 프린트에는 밑에 또 있죠, 그죠? 악어가 있어요. 악어. 부양, 무양, 그 다음에 거 이렇게 악어가 추가된 거예요. 자,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아기야. 부양, 무양.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악어야.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간첩들이에요. 요 간첩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간첩. 그 부정 등록은 절등치 플러스 3점. 야, 등록증 양도돼요.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간첩. 빌려준 한은 등록이 취되고 주고받고 둘 다 1년 1점.
등록 중개업자. 간첩이에요. 어디로 갑니다? 3년 상처. 또 하나가 자격증을 양도대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은 취소되고 주고받고 둘 다 1년 1천. 자, 그러면 아는 뭐예요? 프린터 있죠? 아닌자. 아닌자. 자, 개공이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처럼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해요. 개공이 아니면 물건 광고하면 된답니다. 안 된다. 물건 광고는 오로지 누구만 한다? 개공이만 할 수 있어요. 개공이만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물건 광고 못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돼요? 아닌 자 1년 1천 처벌돼요. 얘를 신고 고발하는 자는 포상을 줘요. 그러니까 아닌 자가 표시 광고에 되기 또 간첩이에요, 간첩. 자, 그러면 그는 뭐냐면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그러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간첩이 되는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금지 행위에서요. 금지 행위에서 자, 요거 조금 볼게요. 자, 잠깐 보세요.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금지 행위에서요. 금지 행위에서 이거 바로 외워보실까? 시기야. 이 시기야. 예. 자, 이 시기야. 시세 조작, 그 다음에 카르텔. 여기 뭐다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 거금 매체라 정직하게 서리장 튀기는 걸 시기야. 거기에서 제일 센 거 시기야. 이 시기야. 동이 시기야. 상이 시기야. 이 시기야. 이 시기야. 거래질서 교란 행위. 센 거. 요거는 뭐다? 간첩. 신고 고발하는 자에 뭐 준다? 포상을 줘요. 시세 조작하거나 카르텔, 단체, 불법 담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란이 또 있어. 뭐가 있을까? 3.3조 2항, 3.3조 2항에 요거 다 그래서 교란. 턱 꽝꽝. 누구라도 하는 거.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턱 꽝꽝이 다 그래서 교란이. 그래서 교란이. 자, 그렇다. 33조 가봐요. 요거 시험 나올 것 같은데. 금지 행위 중에서 33조에 진짜 중요한데 오늘 진짜 잘 오시는구나. 어디서 약을 팔어? 자, 금지 행위인데 금지 행위 33조 이 시험 그냥 나올 건데 이거는 화내지 말고 흔들지 말고 금지 행위 중에서 금지 행위 거금 맺힌 정직 쌍투 시기야. 툭 꽝꽝 합 15개. 네. 그 중에서 금쟁이 중에서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있는 거라. 그렇죠? 네. 그럼 거래질서 교란 행위 뭐예요? 식기야부터 센 거. 식기야 툭 꽝꽝 이렇게 되는 거야. 7개. 네. 식기야 툭 꽝꽝 7개. 7개. 그러니까 거래질서 툭 꽝꽝 식기야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잖아요? 숨차. 그래서 턱 빵빵 시켜. 여기서 거래질서 교란. 금지행위 중에 더 센 거 있다는 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요거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뭘 준다? 포상금을 줘요.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줘요. 건당 50만 원. 자, 그래서 어디 갔지? 자, 거꾸로 가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봐봐요. 여기에서 자, 다 했어. 자, 여기서 그 부양무양 아빠들 자 엄마들이 자다 그 다음에 아고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간첩. 또 하나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거래질서 교란행위 뭐다? 식기야. 이거부터 할까요? 턱 꽝꽝 식기야? 턱 꽝꽝 그 다음에 시야. 이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되는 거예요. 다 간첩이 됩니다. 요 신고발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검사님이 간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했을 때 처벌하자 또는 교육하자. 처벌하자면 공소 제기로 하고 기소를 유예 미루고 교육을 통해서 걔가 전서시키자 하게 되면 기소 유예를 가요. 그래서 돈 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돈 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 중지.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 받았다 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공소제기를 하니까 판사가 재판을 열어서 유죄나 무죄 선고하거든요. 네. 판사가 무죄 판결, 무죄 선고했다는 얘기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간첩이다라고 오케이 하면 등록 간첩은 보상을 줘버려요. 네.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관계없이 검사가 간첩 맞아요 그러면 등록 간첩은 구청은 돈 준다는 걸.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암코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행정처분 또 별도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이렇게까지 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